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와집에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호는 32살, 동생 재미는 29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환 중이셨기에 형제호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동생 학비까지 대주었습니다. 재미는 그런 형이 늘 고마웠습니다. 형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서울에서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해 가을. 형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같은 마을 처자였고 예식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형은 10년 동안 모은 돈 500만 원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 돈은 결혼 자금이자 어머니 병원비이자 형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재민이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 반가웠던 형은 막걸리를 사왔고 두 형제는 마루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이 어떤지, 공장 일은 힘들지 않은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형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라. 이 집이 내 집이다. 재미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 서울에서 꼭 성공해서 형 은혜 갚을게. 형은 웃었습니다. 무슨 은혜냐. 형제끼리. 그날 밤. 재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빌린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200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공장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재미는 형의 방 앞에 섰습니다. 형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재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형의 방 장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장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잠깐 비친 얼굴. 재미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다음 날 아침. 형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이 없어졌어. 500만 원이 전부 없어졌어. 어머니는 놀라 쓰러지셨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재민이 마당에 나와 있더라. 모든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재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재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가 뒤섞인 눈빛. 형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가져갔냐?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나 아니야. 형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젯밤 왜 마당에 나와 있었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진짜 범인을 지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의 약혼녀였기 때문입니다. 재민은 그날 새벽 형의 약혼녀가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형의 방창문으로 들어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재민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그녀를 만나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웃지 않던 형이 웃었습니다.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형은 무너질 거야.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잃고, 그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일 거야. 그래서 재민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형, 나 정말 아니야? 믿어줘.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비대 쪼들린다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재민은 도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울기만 하셨습니다. 재민아, 형한테 사과해라. 어머니도 재민을 의심했습니다. 재민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형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 그 돈 가져간 사람 내가 봤어.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형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차라리 내가 미움받는 게 나아. 재민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고향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뒤늦게 도착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형은 재민을 보면 외면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형수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 하나 없이 떠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형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재민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형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봄. 재민은 일흔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 준혁이에요. 형제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재민은 놀랐습니다. 준혁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니? 삼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재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남으셨대요. 1달. 길어야 2달.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죽어간다. 4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한 형이 삼촌. 아버지가 삼촌 보고 싶어 하세요? 병원에 오실 수 있어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 형이. 삼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대요. 제발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재민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재민이 고향을 떠나던 날. 버스를 타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민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사실은 내가 아니라고 해야 하나, 40년 동안 나도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 새벽이 되자 재민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형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형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재민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재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만에 형을 만난다. 그것도 형의 임종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나. 기차 안에서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길을 달렸습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러. 기차가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재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동 종합병원 4층.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재민은 복도 끝에 서서 형의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상태가 어떠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정신은 맑으세요. 삼촌 오신다고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재민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산소호흡기. 링거 달그락거리는 소리. 재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40년 전 건장하던 형은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강하고 똑바른 눈빛. 형이 재민을 보았습니다. 재민아. 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재민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형. 왔구나. 두 형제는 40년 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은 마른 손을 들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형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 안 가져간 거 알아? 재민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있었어. 진작에. 재민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됐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를 캐봤더니 그 여자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 근데 내 돈이 탐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짐 싸서 나갈 때 내가 따져 물었어. 그때 그 여자가 말하더라. 내 동생은 다 봤을 거야. 그날 밤 마당에 있었으니까.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어. 내가 왜 말 못했는지.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20년 넘게? 형.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20년 동안?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웠어. 너무 부끄러웠어. 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아, 나 널 의심했던 거 아니야? 재민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도 누가 들어왔는지 느꼈어. 근데 못 본 척했어. 그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침에 돈이 없어진 거 알고 제일 먼저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 근데 그 여자가 울면서 아니라고 하더라. 나한테 그럴 리 없다고.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멍청하지. 그 말 믿었어. 그 여자 말을 믿고 내 동생을 의심했어.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이 재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4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향도 못 오고 살았잖아. 어머니 장례식에도 뒤에서만 지켜봤잖아. 형은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조카들 얼굴도 못 보고, 내 아들 결혼식에도 못 오고, 다 내 잘못이야.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나도 말했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 형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넌 날 보호하려고 그랬잖아. 그 여자한테 상처받을까봐. 근데 나는. 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도둑놈 취급했어. 10년 동안 키워준 동생을. 재민은 형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형.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형이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형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내 거야. 재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40년 전 그 돈. 500만 원. 재민은 놀라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이건. 그 여자가 집 나가면서 던지고 갔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돈 못 썼어. 쓸 수가 없었어. 내 거니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건 형 돈이에요. 형이 모은 거잖아요. 아니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내 거야.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준혁의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다들 이리 와봐라. 가족들이 침대 곁으로 모였습니다. 형은 재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삼촌 말이다. 형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내가 삼촌을 도둑놈 취급했다. 돈을 훔쳐갔다고. 가족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근데 그거 삼촌이 안 한 거야? 다른 사람이 했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은 진실을 알면서도 말 안 했어. 나 보호하려고. 근데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삼촌이 40년 동안 고향에 못 왔어. 가족 모임에도 못 왔고, 내 결혼식에도 못 왔고. 형은 재민의 손을 들어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이야. 내 동생이야. 40년 동안 내가 외면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원망 안 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만해요. 아니야. 다 말해야 해. 형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어렸을 때 삼촌이 매년 내 생일에 선물 보냈던 거 알아?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모르는데요? 내가 다 버렸어.
보는 것도 싫어서. 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삼촌이 먼 데서 보고 있었어. 근데 나 때문에 가까이 못 왔어. 준혁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재민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괜찮아. 준혁아. 다 지난 일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삼촌한테 절해라. 네. 내가 40년 동안 못한 걸 내가 대신 해줘라. 준혁이 재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저희 가족 대신 사과드릴게요. 재민은 황급히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이러지 마. 형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아내도, 아이들도, 간호사도. 재민은 형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형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쉬러 나갔고 병실에는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응. 형.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 형이 웃었습니다. 내가 와서 그런가 봐. 재민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더 있어야 해요. 아직 할 얘기 많잖아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 말 다 했어.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재민도 울었습니다. 나도요. 형. 나도 미안해요. 나도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형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이거 기억나? 재민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과 똑같은 사진.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응. 매일 봤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재민은 가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도요. 매일 봤어요. 두 형제는 같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부탁이 있어? 뭔데요? 준혁이 좀 챙겨줘. 걔가 아버지 없으면 힘들 거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챙길게요. 형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재민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형은 눈을 감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형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형은 눈을 떴습니다. 재민의 손을 잡은 채. 재민아. 응. 형. 여기 있어요. 형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동생 할게. 그때는 내가 널 지켜줄게. 재민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요. 형. 그때는 제가 형 괴롭힐게요. 형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재민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 잘 가요. 다음에 봐요.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